저자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 18일 날 확대강부회의 때 여기 계신 장로님들한테 세 가지 숙제를 드렸었죠? 그죠? 예. 박영민 운영이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죠? 네. 제가 뒤에서 얘기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좋고 2024년 단협 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지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거수해가지고 본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서 나온 부분 중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2024년 단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속했었죠? 네. 자,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영 상집이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집이형 권태영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단협 안건으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24년 2월에 구형그룹에서 이제 출산지원금 1억을 발표하면서 매스컴에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근데 많은 대기업에서도 출산지원금, 출산 축하금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없습니다, 이게. 출산 축하금이. 출산 휴가는 있는데. 네, 저희 이제 계열사 같은 경우도 멋있네. 난 처음에 막둥이 간부 때 나와서 얘기하라고 할 때 막 바들바들 떨면서 아무 소리도 못했는데 멋있다. 자, 고생해주신 권태영 상집이었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자, 다음으로 또 연동환 상집이요. 대전 연동환 상집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게 아까도 이제 세미나 자료에서 나왔다시피 저희 회사가 지금 3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가 많은데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유치원 장학금으로 매달 20만원씩 12개월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균적인 쓰는 금액을 내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유치원 공립이 5만원 정도 더 쓰고요. 그리고 사립이 22만원 정도 더 쓴다고 나와 있는데 또 많이 쓰는 사람은 85만원, 60만원을 추가로 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금액을 지금 20만원인데 40만원으로 좀 올렸으면 하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저희 회사에 30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자녀 사교육비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한 3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18% 정도 증가했고요. 고등학교는 9.4% 그리고 그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가도 많이 했고 지금 저희 회사에 30, 40대가 많기 때문에 금액을 좀 더 증액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원 학자금 지원이 2014년에 제가 그때 교섭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때 12개월을 해가지고 20만원씩 그때 변경을 시켜놓은 거였거든요. 네, 이도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동화 상지변이나 권태영 상지변은 그 준비된 자료가 있다면은 안동 사무국장이나 조정현 사무국장한테 자료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그 전주공장 운영위원 전수입니다. 김영진 운영위원님께서 분석수답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1년에서 2년차 21,000원으로 시작해서 9년에서 10년차까지 해가지고 3,000원씩 48,000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에서 15년이 6만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신입간부 강병무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다가 우리가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대부분 조합원들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또 어려운 것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하거나 이사를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그 은행권 말고 목돈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또 알아보니 중간 정산 시 퇴직소득세도 납부해야 하고 근속 연수 공제를 적게 적용되어서 근로자에게 좀 불이익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회사에서 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한도를 정해서 은행 이자보다 좀 저렴한 수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우리 근로자들도 더욱 예사심을 가지게 됩니다.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이제 좀 정년을 앞둔 조합원들께서는 좀뭐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거는 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정년이 연장되다 보면은 40년 근속자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35년 근속자까지만 저희가 뭐 포상이나 휴가가 있고 40년 근속자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 조합원들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6번째, 그 자녀 출산, 근데 출산에 대한 그 따로 우리 진경 회장님이 작년에 그 교섭 들어가기 전에 저 준비할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 자료가 표본 교육 자료가 될 것 같다고.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전주 회의감사 진경은입니다. 저는 임난협 이번에 제시한 안건 건의안으로 많은 주제를 처음에 많이 못 정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휴가나 명절 때 근무할 때 저희가 10대 개념으로 마침 현행 15,0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운영위 윤성수입니다. 앞전에 이제 간부님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단업사항으로 보면 이제 지금 이 앞전에 이제 위원장님께 브리핑을 하셨지만 저희 이제 20대, 30대, 40대,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이제 분포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앞전에 이제 간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 거의 3, 40대, 그러니까 그 20, 30, 40대 요 선에서 이제 의견안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50대여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이제 단합상으로 가장 큰 부분이 뭔가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면 보통 지금 저희 단협상에 보면 전문대학교 그 학자금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학 중 정액 200만 원 및 30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급, 그리고 3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산해 복지금에서 실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그 앞에 이제 의견을 제시하셨던 부분들은 그 단협사항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다 이렇게 증액이 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유치원이라든가 뭐 초등학교 입학 추가금, 고등학교 입학금 해가지고 50만 원 이렇게. 근데 최근 이 대학 학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존 4년제 했을 때 최대 이제 8회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이게 그 8회라는 조항이 되게 좀 오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1학년 정도 다니다 보면 나름 또 생각이 좀 달라지고 해서 반수나 아니면 휴학을 내고 다시 제 다른 뭐 대학교를 또 진학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대학 학자금을 기존 이제 8회에서 10회로 증액하면 어떨까라는 거를 여기 이제 검문 앞에서 제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게 가장 저희 세대에서는 연봉에 이게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 그 부분이 출연된 지가 좀 오래됐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기금을 그동안 출연했다는 소리를 또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사용되고 거기 넣는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자가 발생해서 그 이자로 인해 뭐 계속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자율이 많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중 되면 아까 지금 그 대표에서 보셨다시피 30, 40대 분들 뭐 아니면 20대 분들 또 추후에 계속 회사가 나가는 과정에서 복지기금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협상의 문과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출연을 조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또 사용을 하는 자주 사용하시는 카라반이나 글램핑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분들 그 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아시죠? 저희 예전에 35공수 받았던 거. 16.7%를 받아내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35공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16.7% 인상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회사랑 교섭할 때 그 50%로 16.7%를 해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상지위원 김진선입니다. 저는 생일 수당하고 가정의 달 수당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조합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위원장님이 1억 연봉 만들자고 하셨잖아요. 평균 연봉. 그거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을 만한 수당 갖고 왔습니다. 생일 수당은 조합원들과 얘기할 때 생일인데 나 일해 일하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다들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생일날 뭐 연차를 써서 쉬거나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생일차 휴가를 생각을 했는데 근데 휴일이 낀 사람들은 그걸 혜택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일 수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일 수당일 때는 수당이 들어간 달에는 이제 특근을 조금 더 하던지 뭐 빨간 날이 많이 껴있던. 일단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되게 공감이 돼가지고 개개인의 뭐 금액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원이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정말 원하는 것들을 두 가지씩 좀 얘기를 해달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겹치긴 했지만 그 중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은 호봉 상승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 17명 중에 16명이 호봉 상승을 좀 원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2.3%인데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 회사들이 호봉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냥 비교를 하자면 공무원이 2.5% 호봉 상승이 대부분인데 현재 구급 이번 연도 24년도만 해도 구급 공무원이 거의 3.5% 인상이 돼가지고 6%까지 지금 다녀서 수첩의 47페이지 뒤에 보면 중고등학교 그 수업료와 육성회비 및 입학 특가금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수업료와 육성회비라는 이 문구가 변경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등교육이 2004년부터 부산교육으로 확정됐고 정책이 확대돼서 2021년부터
고등교육도 무상 교육으로 확정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휴가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저희가 회사에서 저희가 장기 휴가제도라는 제도가 안식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 기업에서 장기 휴가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에 접목시켰더니 저희가 연차를 4일을 쓰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인정휴가 4일을 주면 저희가 최대 20일을 쉴 수 있는 휴가 기간이 마련되고 저희가 연차를 6일 쓰게 되면 회사에서 6일 유급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24일까지 휴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내다 보면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왔을 때나 육체적인 치료를 요할 때 아니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여행을 장기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시간만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항상 입원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본인 그리고 와이프 그리고 아이들이 입원을 했을 때 일단 대부분 보험을 한두 개씩 가지고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입원을 했을 경우에 부모 중에 한 명이 가서 아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연차를 쓰고서 가서 아이를 간병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모든 입원 의료비를 전액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1년 한도로 100만 원 정도를 정해놓고 영수한 금액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한국컴퍼니 ES 노동자 간부 세미나 둘째 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한 해 동안 노동자 간부로서 역할을 잘 해주신 우리 우수 간부진상 시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노동자 대표자이신 최기웅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우수 간부상 운영위원 전을석. 위 동지는 불타는 정의감과 따뜻한 동지애로서 조직 단결과 노동자 발전에 이바지 않는 것과 지대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2024년도 간부 세미나에서 최우수 간부 수상자로 선정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23일 한국앤컴퍼니 ES 노동자 위원장 최기흠. 그리고 전주가 36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702명 중 669명이 참여했고 짧은 기간 동안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대전 전주해가지고 30대가 259명으로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문제가 뭐냐? 지금 정년에 우리 여태까지 우리 노동조합의 기준은 어차피 정부 정책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다른 쪽에 에너지를 쏟고 정부 정책이 결정됐을 때 그 방향성을 따라가자는 기준이었는데 저희도 정부 정책만을 가지고 기다리는 데는 이 구간에 있는 조합원들이 같지 않은 조합원들이 소진되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이 40대에 나 185명 중에도 80대 중반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도 멀지 않은 시간에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닥쳐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 하다 보면은 회사하고 더 많은 회사의 저항과 많은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정년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단협 때는 키워드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번 단협 때는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별적인 게 유대적 대표 문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야 되고 내년 단협부터는 이 부분을 계속 던져볼 생각입니다. 같이 던져보고 만약에 기회가 또 된다고 그 다음 단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년 파트가 그 키워드가 될 것이고 제가 오늘 마법의 근거를 열려고 합니다. 우리 국제기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얼마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얼마 적립되는지 모르시죠? 네. 제가 오늘 그 마법의 근거를 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정상 회원보다 치는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이 30대, 40대에 있는 자녀들이 50대에서 초반은 마찬가지지만 대학교를 들어가서 학자금 지원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인원이 지금 지금처럼 몇 명이다, 20명이다, 30명이다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100명이다, 200명이다 문제가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자금 자녀 지원을 대학교까지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회사에서 특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회사 지원해주는 금액을 제한 복지기금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언젠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오늘 제가 이 마법의 공급을 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얼마나 많아요. 25년 미만이요. 30년 미만이 29명, 30년 이상이 16명입니다. 그리고 임금 교섭을 준비하면서 임금 인상 정책식 근거 지표 중요도를 10% 이내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296명이었고요. 10% 이내가 160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자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많은 거는 고용 유지,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공장에 대한 대응,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 그리고 안전보건, 네 번째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임금 인상 455명, 두 번째로 교대전력 136명, 그 다음 임금 기피제가 또 63명, 세 번째로고요. 공유후생이 38명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언젠가는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대 4조 2교대 근무 시스템에 평균 연봉 1억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위해서 오늘도 달릴 거고 여러분들과 내일도 달릴 거고 또 모레도 달릴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시돼야 되는 게 근무 시스템 안정화가 먼저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위원장이 직권조율로 근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앞에 있는 위원장이 이 근무 시스템을 조합원들 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위원장의 권한을 내려놓도록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위원장이 추진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 그 권한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위원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주 임금 시스템, 평균연봉 이런 걸 갖기 위해서는 근무조건에서 좀 힘을 봐야 되는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3년간 저희가 평균연봉을 직장별로 시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저희가 호봉 인상 시기는 네, 주고 있습니다. 다만 뒤를 돌아보며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자고 괜찮다 해보자 해도 회사로는 또 산을 넘어야 돼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그렇지만 또 이게 하나 문제가 뭐냐, 우리가 가고자 하더라도 못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마음 뜻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좀 우리 이렇게 좀 전달하고자 하는 때 다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 가서 말씀 좀 전해주셔서 정말 건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물론 같이 일하는 내 공장님들도 내 동료들을 말씀하고 그런 마음 알죠. 근데 조합에서는 어느 공장 힘들고 어느 공장 편하고 어느 조합은 이뻐하고 어느 조합은 싫어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회는 평등해야 된다고. 아마 설명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전주지부 원흥수 지부장님께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옆에서 이제 우리 조합원분들이 우리 강부님들께 많은 질문을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게 또 이제 뭐 산재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그럴 거라고 저는 판단해서 이 산재 관련해서 그걸 이제 신청을 어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걸 보상을 어떻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합원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잘 모르고 우리 간부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답변해주기도 좀 애매하고 그럴 때 뭐라고 하십니까? 솔직한 얘기 그거 조합 가서 물어봐. 제 말이 맞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는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 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알아봐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좀 줄 수 있을 정도의 우리 간부님 지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제 앞에 내용 오늘 저는 저희 그 노동조합의 또 새로운 미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놀란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또 자숙하게 되고 반성도 했어요. 얘기 들으면서 좀 정말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 사람의 지혜와 또 두 사람의 지혜와 10사람의 지혜, 100사람의 지혜가 뭉쳤을 때 시너지효과는 참 차이가 있구나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걸 가지고서 어떤 안건은 뭐 이렇게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여러분들과 마주보고 오늘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의장단들이 모여서 어떠한 부분을 놓고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라고 한다고 하면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양할 거예요. 어차피 지들 마음대로 다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의장단들이 그래도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고 현실성과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2024년도에 저희가 가져갈 단협사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출산 장려금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 국장님이 자료를 2달 전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최근에 기업 활동 저기에서 출산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봐라 해서 2달 정도 됐죠? 네, 2달 정도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난임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물론 개인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난임지원금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저희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출산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이 좀 바뀌고 또 우리가 저출산 시대를 도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 의장단들도 좀 의견을 통일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접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출산 저기 다 지우시고요. 그 출산장려금 저기에서 가져가는 걸로 저기 하시고요. 자, 유치원 장학금 증액 금액은 정해놓고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치원 장학금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나와요. 그죠? 네.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돈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없어요. 유치원 보내면서. 근데 이거를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게. 근데 저도 이 부분을 접근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금액을 증액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1년으로 돼 있는 거를 2년으로 기간을 늘리고 일정 금액을 미리 조금 올려놓으면서 2년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늘려놓고 점진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접근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긴 했습니다. 너무 오래되기는 했고 그래서 이 부분도 갔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의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손 들고 고소해 주시고요. 의견 없으시죠? 예, 그럼 이 부분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휴가 이거는 솔직히 생각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친가, 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등하게 적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이 부분도 가지고 갔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네. 통상상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임금제도 개선이라는 명분 하에 250% 날리 250% 상여금을 날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통상상여에 대한 일시불 지급 그러니까 저게 통상상여로 인정이 돼버리면은 3년치 임금을 평균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줘야 돼요. 연차가 많이 되신 분은 뭐 5천도 되고 6천도 되고 연차가 조금 된 사람들은 제가 영업이익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찌됐든 조합원들이 지금 기대감이 큽니다. 예, 꺾어졌던 부분이 턴어라운드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대감은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 말고는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우리 조합원들이 여러모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가무님들한테는. 그래서 물론 항상 100% 찬성이 있을 수는 없겠죠. 반대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신념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길을 또 가는 것 또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할 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합원들과 직접 마주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안 그래도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밥 먹으면서 옆에 동료들한테 여러분들이 부비부비 하면서 이렇게 가구 역할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거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믿고 2024년 인단협에 이거를 제가 가결을 시킬지 못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단협 안건으로는 가져가겠습니다. 네, 단협 안건으로 가져가서 승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저희는 지금 하나된 방향으로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지금 방향성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